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좀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망신, 개망신. 철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뭐 철새 맞는 것 같은데.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좀 장마가 어떻게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걱정이에요. 너무 더워질까 봐. 저희는 또 폭염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나는 이런 더위 이렇게 좀 퇴치한다.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떠세요, 국장님? 에어컨이죠. 에어컨. 저기 사실 에어컨을 최초 발명한 사람이 캐리어. 아마 캐리어일 겁니다. 캐리어 그 지금 뭐 브랜드도 쓰지만 그거 보면 노벨상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에어컨인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TV 보고 책 보고 제 최고의 필수법인데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제가 한창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더위를 피했던 게 그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려서 그걸 꽁꽁 얼려가지고 목에 감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되게 옛날에 어떻게 6남매 이런 얘기 나오죠. 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네, 우리 교수님은요? 요즘은 커피점이 좀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선호하는 커피점에 가서 저 또한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보면 이제 시간도 잘 가고 또 생각도 좀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집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잘 지내다가도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에어컨 바람이 녹고 있지만은 또 열이 날 수가 있다. 서로가 이제 이 더운 여름에는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에 뭐 주말에는 자주 이용합니다. 커피점을 자주 이용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만화도 보고. 생각보다 되게 정적이신 것 같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적이 아니라 실제 정적입니다.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을 했었네요. 표 기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곡을 좀 찾아가는 곳 좋아하는데 뭐 마산의 서원곡이라든지 뭐 김해 장류 계곡 같이 좀 수풀이 우거진 그늘이 있는 곳에서 몸을 담그진 않고 발만 정도 담그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는 거 가장 좋은 비서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시원한 데서 시원한 거 먹는 것만큼이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뭐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저희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하용 의원이 경남도의회 후반기회장으로 당선되자 의회는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대한 후보는 류경환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자 출마한 김하용 의원의 득표수는 29표, 류경환 의원은 25표. 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도의회 민주당 소속 33명의 의원 중 67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네, 지난 6월 26일이었죠.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좀 논란 아닌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장단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당 후보끼리 이제 의장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제 유경환 도의원과 김하용 도의원이었는데요. 김하용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제 후보로 이제 직접 선거에 나와서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뭐 일단 정당별 원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명, 그리고 통합당 19명, 그리고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는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25대 29, 그리고 이제 무효표 2표, 기권 1표로 김하용 도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은 이런 후보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약간 벌어지게 된 거죠. 이번 선거 전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제 의장당 선거할 때 선출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부터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하면 그 의장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가 당선되도록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지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침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어긴 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 결집을 했고 단결력을 보였으면 이분은 본선에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단결을 보여준 거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도의회 의장에 출마된 김하용 현 의장도 잘못이고 민주당의 어떤 그 리더십도 굉장히 좀 잘못 작동되었다. 둘 다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부의장 선거는 연기됐습니다. 산의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자 의사 진행만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잘 좀 정리를 좀 해서 이후에 좀 정돈된 모습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의장 선거 결과로 인해서 연기됐던 제1 부의장 선거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6월 26일 지난달 26일 날 이게 제1 부의장 선거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경선을 통해 추천된 의원이 이제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과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장규석 의원이 이제 붙어가지고 선출된 사람을 누르고 29대 27이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도 안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의정 선거랑 마찬가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출이 돼버린 거죠. 의장 선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불똥은 미래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선거로 튀었습니다. 통합당은 예상원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두 차례 투표에도 과반표로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22표, 무효 11표, 기권 24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상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부의장 선거는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행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 애초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제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의장, 제1부의장은 이제 민주당, 제2부의장은 통합당, 상임위원장도 7대2 비율로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가 깨지면서 통합당 몫이었던 제2부의장 선거까지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서 그 배정이 되었던 예상원 의원이 또 탈락을 하고, 또 민주당 소속인 이종호 부의장이 또 당선되는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된 것 같습니다. 김하용 의원하고 지금 장규석 의원이 제명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 두 분이 지금 재심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무소속으로 의장을 지내게 되고 부의장을 지내게 되는데, 무소속에 있다가 다음 지방선거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네. 2년 채 안 남았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 그 당으로 옮겨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만일에 옮겨갔다면 이거는 참 우리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 좀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랑 통합당은 서로에게 좀 책임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반복되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일 진짜 크게 불거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개망신. 이게 2018년이죠. 민주당의 이제 바람이 확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민주당이 이제 인기도 높아지고 민주당의 외연이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남에서는 사실은 보수 쪽의 텃밭이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물난에 좀 겪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조금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외연을 확장하다 보니까 보수 쪽에 원래는 보수였던 분들이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으로 들어오거나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 민주당 역시도 그런 분들을 또 영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예고된 문제다.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빨간 내복. 그러니까 빨간 내복이라는 게 파란 점퍼, 겉으로는 민주당이지만 안에는 빨간 내복, 빨간색. 그러니까 통합당의 보수당의 어떤 원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제1부의장은 민주당, 제2부의장은 통합당이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2부의장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의장, 제1부의장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마할 당시에 벌써 당 소속도 아니었고 제명이 된 상황이거든. 그러면 류기관 후보를 찍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상현 후보를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면 자연스럽게 그 제2부의장은 통합당의 목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의회에서 협치가 더욱더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통합당이 이거를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미 사전에 통합당하고 장규석 의원, 그 다음에 김하효 의원 다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신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일을 자초하게 된 것은 통합당의 목도 어느 정도는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살짝 짚긴 했었는데 이게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해갑을 당협위원회는 민주당이 시의회에서조차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 측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통합당이 부의장 1석을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봤지만 통합당에서 추천한 부의장 후보인 엄정 의원이 선거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는 엄정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만행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밀양, 함안 이 다 의회가 전부 다 이제 그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겁니다. 뭐 김해시 의회 같은 경우는 도의회하고 거의 뭐 판막입니다. 똑같은데 당만 바뀌었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엄정 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한호 의원이 초선인데 나왔고 갑자기 나왔는데 또 그분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뭐 몰아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거 역시도 이제 똑같이 이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그쪽도 뭐 도의회하고 비슷하게 지금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 다른 의회 모두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좀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도대체 의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나 많은 이야기들이 불거져야만 하는가? 근데 이것도 이번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점프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뭐 만약에 군의원, 시의원이면 도의원으로 가고 싶고 도의원은 뭐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딤돌 역할로 의장 자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크게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건 뭐 크겠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도. 한 번씩 끝나고 그러니까 의장단 선거 끝나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시골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누구 의원 상임위원장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플랜카드가 붙더라고요. 세죠. 건설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걸 저질 수 충분히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게 지역민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플랜카드 붙일 정도 일인 거지. 그만큼 이제 어떤 무게감이나 아까 방금 이제 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어떤 자기를 알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큰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 사회에 특히 지역 사회에 정당 정치가 부재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는 게 있고 당 대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가서 그 먼저 그 상대 당의 그 의견을 이제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조율한 의견을 가져와서 또 당내 의원들에게 알리고 공지하고 또 수렴해 가지고 절충을 한단 말이에요. 교집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됐죠. 그죠?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만 했으면 이런 파행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저희끼리의 어떤 의견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약에 좀 당에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미래통합당으로 갈 가능성이 어떻게 좀 열려 있을까 저희끼리 이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 싶어요.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도의회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의회 의원하고 도의회 의원은 조금 선거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선거구제고 하나는 소선거구제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는 그 당직을 갖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만 뽑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안고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벌써 이미 사전에 통합당에게 주파를 던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조금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김경수 도지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당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에서 갈등이 서로 간에 총질을 해버리고 싸워버리면 이게 지금 뭐 지금 난립니다. 뭐 그 송순호 의원 뭐 지금 뭐 법적 대응 한이 많이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당이 쪼개져 버리면 통합당에서 충분히 힘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 지사 하는 일에 이렇게 쉽사리 도의회가 협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물론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발목 잡기가 다시 한번 되풀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인이 이제 철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뭐 구직한 분들도 있지만 이런 도의회나 시의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의 정치적 역량에 자신이 있다거나 자기 지역구만큼은 누가 나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이번 사태를 좀 만든 거라고 보는데 이 연후에 있을 투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앞으로 근데 만약 2년 뒤에도 재당선이 된다면 분명히 또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분들도 보면 철새란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당적을 옮긴 분들하고 얘기하면 아 내가 그때 그게 내가 이게 일부러 그 당선되려고 옮긴 게 아니고 일을 뭐 저기 하다 나는 정당의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대부분이고. 그러면 계속 무소속으로 지내야지. 그렇죠. 네. 근데 또 리스크는 안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전 그 철새란 말도 듣기 싫고 늘 이제 얘기하는 걸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제 결과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철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튼 뭐 지방의회 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를 제도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도 빨리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슈 썰앤썰에서는 지방의회 파행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 한 줄 평을 또 저희가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국장님부터. 싹 트고 있는 정치적 다양성 아직 멀었다. 안에 진정한 색깔은 다양성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금 다양화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가능성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은 제대로 변해가자 이렇게 이제 한 줄 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마음에 떠났잖아요. 이분들 빨리 나가라. 어차피 출당될 테니까 선을 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당도 제가 그러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통합당이 또 욕들어 묻는 오명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룰을 지키자. 꼭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뭐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협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안 단속을 이번에 조금 잘했더라면 뭐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의정단이 구성되고 좀 협치, 뭐 정치의 다양성을 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이번에 조금 집안 단속에 실패하면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크게 외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